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세 편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생존 카운트 스타트 의정부역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동산 베테랑 이곳을 선택한다. 서초구 양재역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끈 떨어질라 단디 잡아라. 도봉구 창동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 편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GTX C노선이 들어가는 곳이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그 일대에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한 노선 두 노선 꽂힐 때마다 그들의 자산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매우 크더라 말씀드리고요. 그 파급력 중에서 GTX만한 게 있을까요? 정보수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불투명한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세 편 모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의정부역을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판을 짜는 기관이죠.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21년 10월 달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죠. 향후 20년 대도시 광역교통 청사진 마련, 이곳에서도 많은 담당자들, 광역교통 정책과 광역교통 버스과 교통요금과 시설 운영과 간선급행버스 체계과 광역 환승시설과 등이 모여서 어느 지역이 거점이 되면 좋겠나라고 회의를 했는데, 이곳에서도 물론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정확한 지번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자료가 되겠죠.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계획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 큰 그림 요약해서 보고자 하시는 분은 정보수가 예전에 두 편 제작을 해놨습니다. 의정부 보글보글 부동산이 끓고 있습니다. 한 편 있고요. 다음 의정부 미래 부동산 먹거리에 대한 설명, 이 두 편을 보시면은 의정부 내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GTX 환승센터가 들어갈 곳, 그곳을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보 15분 거리 역세권존 1km를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그려봤고요. 이 일대의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약 5분의 2 정도는 빨간 색깔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좌측 같은 경우에 가까운 지역은 상업지, 그 뒤쪽은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져 있구나. 우측은 대부분이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부분은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1호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1호선 엄청나게 옛날에 만들어졌죠. 경원선 1911년도에 무려 만들어졌고, 교외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은 스탑은 했지만 1963년 8월 20일 날 개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호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부터 다녔다. 이러한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그 옆쪽으로 의정부 경전철이 오늘날 다니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를 역행해서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조금 흉물스러운 느낌도 살짝 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똥돈 썼다, 헛돈 썼다 이러한 평가 받고 있는 노선이고요. 이 엄청난 내산 다른 데 썼으면 어떨까 이러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편리한 교통편임에는 틀림이 없고, 개업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달에 했구나. 기점은 발공역에서 종점은 탑성역이구나 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외선인데, 교외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은 스탑이 되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옛날에 만들어진 노선이었지만 앞으로 개통을 할 것 같은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쯤 달리나 봤더니 2024년쯤 달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 잘 진행되고 있나 나라장처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21년 10월, 21년 9월, 7월 달에 입찰 공고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외선 능곡서부터 의정부 간 통신설비 개량 실시 설계 용역, 신호설비 개량, 노반 개량 공사, 궤도 개량 공사, 지반조사,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산이 투하돼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노선도는 이렇게 흘러가죠. 능곡서부터 고향의 최고 대장주죠. 대곡역을 찍고 다정, 원능, 삼능, 벽제,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요 하늘 색깔 노선이 되겠는데 바로 의정부역 GTX C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덕정역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창동역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삼성역, 앞으로 강남역 중심에서 삼성역 중심으로 모든 게 개편된다. 이렇게 정보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일대를 환승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네 정거장만 달리면 도착을 하게 되더라. 엄청나게 파급력이 센 노선, 바로 의정부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주인공 의정부역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의정부역 과거서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1966년부터 86년까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고 하죠. 피서 여행은 시원하고 쾌적한 철도로 하자라는 이러한 문구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정보수도 이때 이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때 덕정역 07년도에 임관을 마치고서 그 일대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덕정역 주변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보고자 한다면은 의정부역까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의 모습 딱 요랬죠. 자, 이 일대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밤이 되면은 사실 다니기 좀 무서운 거리의 느낌이 났었어요. 술에 취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돈을 구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여기저기서 큰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다투는 것도 굉장히 많았던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의정부의 가히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세계가 이 일대를 먹어가면서 엄청나게 천지개벽한 모습 현장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신세계는 언제부터 이 일대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나라고 살펴봤더니 무려 2002년부터 꿈틀꿈틀했구나라는 부분도 한번 알아볼 수 있었네요. 역시 기업은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대 탑승객 인원수를 보니까 현저히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1,600명 정도밖에 타지 않는구나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네요. 그 이유로서는 좋은 교통편이 조금씩 하나둘 늘어나면서 다른 대체 교통편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승센터가 들어갈 그곳, 오늘날 모습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네요.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는 코로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 중인 이곳, 바로 이곳이 앞으로 환승센터가 될 예정이다. 요약해보면 의정부 일원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일대에 한 방에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교통편, 이 일대에 집약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따끈따끈한 지역, 인근 부동산 가격 형성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죠. 대부분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주거지는 그 밖에 쪽에 자리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하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이 의정부 역사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앞쪽 일원은 대부분 20평대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격대는 2억 원에서 4억 원대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먼 지역이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30평대로 지어지고 있고 약 7억 원에서 8억 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동쪽으로 넘어가면 요 천 안쪽은 마찬가지로 20평대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3억 원에서 4억 원대, 많게는 5억 원대까지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강을 넘어서 조금 큰 평수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대로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역사를 가운데 두고 좌측, 우측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주거지 가격이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인구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빨아당기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은평,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구, 중량, 구리, 남양주, 광진, 강동, 송파 등에서 빨아당기고 있고 의정부를 기점으로 더욱더 북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파주, 양주, 포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즉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의정부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다. 전입세대도 마찬가지로 3,724세대가 늘어났다.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11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21년 10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46만 3,665명이 오늘날 의정부시에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GTX 신호선 의정부 시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품고 있나 살펴봤더니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이비달투록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2월 달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게 점점점 늦어지는 흐름 살펴볼 수 있네요. 21년 6월 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GTX 신호선 건설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내년 착공에 이르면 2026년 말 개통이 목표다. 시속 80km로 달리고 약 4조 원대 사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오늘날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년 12월 18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고 GTX 신호선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7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자,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최초 23년도 목표점으로 잡았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26년도, 5년도 이때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게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 계획 연도에 개통하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볼 뜨면 멈출 수는 없죠. 21년 12월 3일자 보도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안 운영 계획인데 약 60.8조 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은 과거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예산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GTX A, B 신호선, 신봉단선 등 광역 거점 철도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21년도에 5,462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9,278억 원을 편성을 했다. 따라서 A, B 신호선 계획대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흐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덕정, 아래는 창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까지 커버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정부역을 가운데 두고 그 위쪽에 덕정역 자리하고 있고요. 역사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동그라미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의정부, 그 아래쪽에 창동역이 되겠는데 의정부역에서 창동역이 동그라미가 조금 작아진 이유는 역사의 간격이 조금 짧다. 즉, 이 일대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구나, 이미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의정부 역사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제가 범위 끄트머리에 있는 시설물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두고 동쪽 끄트머리에는 의정부 밀락 푸르지오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 서쪽 끄트머리에는 송추효 요양병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 끄트머리에는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북쪽 끄트머리에는 원흥 주유소 양주 지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서울 강남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자 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의정부 환승센터로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대의 가장 비싼 부동산 혹은 랜드마크 혹은 가장 좋은 시설 어디에 집약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더라. 자, 의정부 관련 최근 뉴스 한번 스피드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의정부 부천 지하철 개통 수혜단지 눈길이란 기사 제목이 되겠고 단연 GTX 기사 안 나올 수 없겠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위 10곳 중 7곳이 무려 GTX AB 신호선 호재를 맛본 곳이 되겠다. 자,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동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죠? 38.6%나 올랐고 의왕이 33.6%, 의정부가 31%대까지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네요. 21년 12월 7일자 기사입니다. 38% 뛴 동두천 집값 수도권에서 첫 하락 외곽 조정 신호라는 기사가 되겠는데 내용은 이렇죠. 경기도 동두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하락점을 맞이했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GTX 호재 등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른 곳 중에 하나인데 대구와 세종에 이어서 수도권에서도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나오면서 집값이 급등한 외곽 지역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 자, 한 장의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풍선 모양이고요. 정부에서 정책과 규제로 풍선을 눌러요. 그래서 끄트머리까지 팽팽하게 늘어났던 이 풍선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 요게 데이터로 보이고 수치로도 보이더라. 이러한 흐름이 되겠고, 제가 실제로 바람 빠진 풍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바람, 입으로 바람 부는 요 지역이 강남이라고 한번 제가 쳐보면 풍선은 강남이라는 곳의 기점으로 점점 부풀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서쪽은 여의도가 되겠죠. 어쨌든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부풀어 올라가는데, 가장 땡땡하고 팽팽하게 늘어나는 지역은 그 끄트머리, 요 위쪽이나 요 옆쪽 이쯤이 되겠죠. 이게 바로 오늘날 동두천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점점 빠지기 시작을 하니 요 끄트머리 쪽이 조금씩 찌글찌글해지기 시작을 했다. 이러한 흐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엄청나게 오른 집값을 고려해 본다면은 글쎄요, 얼마나 더 빠지고 얼마나 더 찌글찌글해져야 원상복구가 될까? 이러한 생각 아니 들 수 없네요. 바로 양재 환승센터 위성사진 한번 살펴볼게요. 서초구 서초이동 1376-3번지를 위성사진에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파란 색깔 점이 나와져 있는 이곳, 서초구청이 들어가 있는 이곳이 되겠다. 여기를 중심으로 도보 15분권 약 1km를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일대가 앞으로 이 역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릴 만한 그 존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역사 앞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지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위쪽에 엄청나게 빨간 색깔 많이 들어가 있죠.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임에 틀림이 없죠. 강남역이 위치되어져 있는 곳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대에 오늘날 들어가 있는 노선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3호선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서북쪽 끄트머리의 대화역, 정고소 오늘날 지금 여기 살고 있죠. 그리고 동쪽 끝에는 오금역을 끝으로 현재 3호선이 다니고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대화에서 파주까지 연장이 되고요. 동쪽 끝에 오금역에서는 가밀지구를 찍고 교산신도시의 세계 역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남시청역까지 들어간다. 이 모든 게 최근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넘버 3로 하루에 탑승객이 많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연신내, 그 다음으로 양재가 자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분당선 이렇게 흐르고 있죠. 현재 강남에서 신사까지 이렇게 연장 사업하고 있는데 내년 5월쯤에 개통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뿐만 아니라 북쪽, 남쪽으로 더욱더 연장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용산까지도 연장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호매실까지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기 신사 한창 공사하고 있고 2022년도 내년에 개통하게 되면 앞으로 용산까지 동빙고 국립중앙박물관 찍고 용산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 3호선과 신분당선 탑승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오늘날 소폭 줄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줄고 있다는 게 사람이 빠지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좋은 교통편이 가까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통의 혼잡도가 조금 해소되고 지하철의 혼잡도 또한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덕정에서 시작돼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찍고 삼성역 다음으로 들어가는 양재역사 GTX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C노선이고요. 오늘날 환승센터 양재역이 들어가는 그곳 현장 모습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중심에 서초구청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에 구의회와 보건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주차장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일대는 공공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엄청난 천지개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게 작은 규모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이거를 꼭 허물고 다시 올려야만 하나라는 의문점이 들 만큼 괜찮은 시설임에 틀림이 없는데 서초구의회 회의 자료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흐름 체크됩니다. 현재 노후화된 구청사는 사무공간 면적이 협소뿐 아니라 외부 임차 사무실로 업무 공간이 분산되어 대민 업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청사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양재역의 GTX-C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해서
광역교통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청사 복합화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는 흐름 읽어볼 수 있었고, 과거에 서초구 내에서도 소식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었어요. 서초구청 복합청사 GTX 환승센터 상정벽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름은 서초타운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사업비는 5,2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으로 만든다고 해요. 실로 엄청난 개발임에 틀림이 없죠. 따라서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 이렇게 높은 건물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멋진 건물 들어갈 것 같고요.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 준공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 머리 위쪽에 있는 여기가 오늘날 서초구청 자리인데, 지하에는 GTX랑 지하철 다니고 있고, 그 바로 위쪽에 구청사와 생활형 SOC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실내체육관, 복합문화시설, 상담실 등이 자리할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격이 사실 최고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광역환승센터 들어가고, 즉 철도와 차량이 크로스되는 그 존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 가운데 격은 무빙워커를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생활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영화관, 상가, 맛집들 잔뜩 집어넣는다라고 하죠. 따라서 3호선과 신분당선과 GTX 신호선이 교차되는 그곳에 이 엄청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초구청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 업무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히 갈 일이 그닥 많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앞으로 그냥 놀러도 갈 만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늘에선 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죠. UAM, 어반에어 모빌리티, 도시망공 드론도 이곳 옥상을 통해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들겠다. 즉, 하늘, 땅, 지하 모든 교통편이 집중된다. 어디에? 양재역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일까요? 21년 12월 8일자 자료가 되겠습니다.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 역사 짓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왔고요. 창동, 청량리, 양재, 덕정역 등 일대에 청년 공공주택을 약 500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그림이 예상이 되나 봤더니, 지하에 교통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뜩 들어가고, 그 위쪽에 청년들이 살만한 집들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비스무리한 시설, 양재에도 들어갈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 GTX 신호선 앞뒤 역사와의 거리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죠. 가장 먼저 강남 복합환승센터 여기 자리하고요. 삼성역사가 되겠죠. 그 아래쪽에 양재 환승센터, 그 아래쪽에 과천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는 강남에서 양재까지 4km, 양재에서 과천까지 6.5km의 거리를 자랑하고, 양재 환승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끄트머리 어느 지역까지 파급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동쪽으로는 개포중학교, 현재는 휴교 중이고요. 서쪽으로는 상문고, 남쪽으로는 양곡 도매시장, 북쪽으로는 국기원 섹터 존은 앞으로 그 일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양재 환승센터 와서 놀고,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통편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확률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동역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GTX 신호선 중에 하나고요. 가장 위쪽에 덕정역, 그 아래 의정부, 그 아래 창동역을 찍고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으로 꽂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창동에서 하나, 두 개 노선만 거치면 삼성역까지 들어가더라 말씀드리겠고요. 도봉구 간단하게 요약 스토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조선시대 경기도 양주군 해등총면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 이후에 1914년도에 노원면으로 통합되고 양주군 노예면으로 개편이 됐고, 63년에 서울시 성북구로 편입된 이후에 73년에 드디어 도봉구로 분리가 됐다고 하죠. 오늘날 도봉구 인구수는 하염없이 빠지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만한 다분한 요소 지니고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니까 동북구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325만 5천 명 정도 그려지고 있고, 행정구역은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량 등이 있지만 이를 또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곳 동북 2권에 들어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북 이권 권역발전 구상도를 살펴보니 얼키설기 철도, 도로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역시나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 GTX 신호선이 머무르는 그곳이죠. 업무, 상업, 문화,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한 신경제 중심지 CBD 창동 상계존이 이 모든 권역 내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퀘스천 하나죠. CBD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상업, 업무, 문화 등의 도시 활동이 고도로 직접된 도시 중심지로서 도시 전역에서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고 지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을 의미한다라고 뜻풀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따라서 동북 이권, 이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곳이 중심이고 이곳이 가장 따끈따끈할 것이며 이곳에 최고의 업무 집중 유발 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성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1-29번지를 요 가운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위치는 창동역 바로 우측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토지의 용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역사 앞쪽에는 역시나 빨간 색깔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공업지가 다수 들어가 있으나 현재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잔뜩 들어가 있다. 일자리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도보 15분권 1km를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1호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고요. 4호선 가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쪽으로 중량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창동역을 중심으로 도보 15분권 동쪽 가장 끄트머리 쪽에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오늘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신호선 창동역이 이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우측 앞쪽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더라. 이 일대에 어떠한 시설물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학교 및 체육시설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동쪽으로 창동 차량사업소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쪽도 천지개벽을 할 준비를 완벽히 갖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공업지 자리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정가운데 이렇게 텅 비어져 있는 곳도 있죠. 이곳이 오늘날 상업지 플러스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창동역과 노원역 요 사이께를 천지개벽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 제 머리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갈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도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과업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 검토됩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17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18년 서울 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업으로 시행자로서 1지구와 2지구를 개발할 예정이고 2지구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토록 하겠다라는 흐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지구, 2지구가 어딘가 하면 창동역 바로 1시 방향 이쪽 일원이 될 것 같고 2지구 내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간다. 당시에도 재밌는 게 도봉구 창동 1-29번지로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다. 과업 범위를 살펴보니까 서울 창동 도시개발사업 창동역 1호선, 7호선, GTX 신호선 부지 등과 연계해서 개발토록 하겠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봤고요. 미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죠. 요 가장 좌측에 GTX 창동역 들어가고 그 바로 오른쪽에 복합환승센터 자리하고요. 그 오른쪽에는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그 우측에는 복합유통센터 자리한다고 합니다. 그 바로 위쪽에 서울 아레나 들어간다고 하고 그 옆쪽으로는 일자리 잔뜩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바로 우측에 노원역 자리하고 있는데 창동과 노원역 그 사이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간 연계 교량을 통해서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플랜, 거대한 계획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도봉구의 서러움 어쩌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서러운가 봤더니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만년 배드타운으로 불렸다. 그러나 앞으로 동부권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토록 하겠다라는 거다른 포부가 되겠는데 자, 어떤 거 들어가고 일자리 어떻게 만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 조성 사업을 구체화했다. 어디서? 도봉구와 노원구가.
그동안 낙후됐던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창원문화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고 신경제 중심지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총 사업비가 6,555억 원 정도 들고 이 일대를 문화산업단지, 창업센터, 아레나, 복합환승센터,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등을 만들도록 하겠고 앞으로 GTX 신호선도 함께 들어가니 그 일대에 고밀복합개발, 지하 7층, 최고 49층의 높이의 건축물을 짓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서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K-팝 공연장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 이름을 서울 아레나로 지었고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구 면허시험장 부지 일대는 상업 업무 컴플렉스 바이오메디컬 복합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아까 천이 하나 있었죠. 창동 상계 중심을 흐르는 중량천을 앞으로 지천 르네상스를 구축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21년 12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롯데건설 창동 민자역사 개발 수조 11년 표류 만에 사업 재개라고 나와져 있고요. 총 사업비 1,400억 원 규모 복합 쇼핑몰 환승센터 조성 빠르면 2월 공사 재개 개발 호재인 인근 집값 들썩이란 기사 내용도 한번 읽어봤네요. 자, 오늘날 도봉구 인구 얼마나 빠졌나라고 살펴봤더니 약 2.9%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강서구,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세대가 제법 많이 나갔어요. 4,157세대나 나갔는데 이게 사람이 빠질 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시 나갔다가 2, 3년 있다 다시 들어올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일대의 업무시설이나 일자리가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쫓아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건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곳이 어디죠? 바로 서울입니다. 빠져나갔던 인구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몇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멋진 노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값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오늘날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으나 이곳 대부분 탄탄하게 유지 중에 있다 살펴볼 수 있었고요. 창동역을 중심으로 약 30평대 같은 경우에 10억 원대, 20평대 중후반대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한 7, 8억대 구성 중에 있더라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 일대 GTX 신호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늘어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집값 다 떨어진다고 해도 도보 15분권 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GTX 신호선이 앞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 봤더니 창동역을 그 중심에 두고 그 위쪽에는 의정부역, 그 아래쪽에는 광운대역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창동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바운더리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쪽 끄트머리 쪽에는 당고개, 서쪽 끄트머리 쪽에는 북한산 우이역, 남쪽으로는 녹천역, 북쪽으로는 도봉산역, 그 안쪽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창동역으로 와야만 강남 쪽 삼성역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의정부 같은 경우, 창동역 같은 경우,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의 크기가 달라요.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다르다는 뜻인데 이걸 한번 정보수가 인구수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46만 명을 품고 있는 도시고 그 일대를 전부 다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을 때 약 9.5km 존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창동 같은 경우는 약 31만에서 2만 명,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 속해 있죠. 그래서 50만 명 정도를 품고 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녹지, 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창동역,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 GTX가 들어가는 존, 그 대부분 주변은 집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흐름 한번 체크해볼 수 있었네요. 따라서 동쪽으로는 당고개, 서쪽으로 북한산 우이, 남쪽으로는 녹천, 북쪽으로는 도봉산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창동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췄다. 강남으로 빨리 가려면 이렇게 한번 흐름 읽어봤네요. 그러면 창동역 바로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아까 지천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그 부분인데 이곳에 창동역이 자리하고 있고 바로 이곳에 노원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량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사이의 거리가 1.16km, 도보 17분권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요 아래쪽에는 노원구청이나 기타 집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 위쪽으로 앞으로 천지개벽을 한다. 그 중심에 노원 역세권 주변에는 창동 차량사업소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쪽이 천지개벽할 예정이고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된 계획도 나왔더라. 대형 병원과 바이오 산단 조성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이 빨간 색깔 점점점점 정거수가 표시한 이 존이 천지개벽을 할 예정이다. 동북부의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멋진 랜드마켓별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도보 15분권 내에는 GTX 노선이 들어갈 것이고 대한민국 부동산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다 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곳 일대는 탄탄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역, 의정부역, 서초구 양재역 잘 들으셨나요? 자,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라는 주제로 정고수 32개 편 꾸준하게 달리고 있고요. 오늘날 18번 양재역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금정역, 수원역을 시작으로 32번째 역사 걸포 북평역까지 꾸준하게 달릴 예정이니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